제가 앞으로 넘겼나봐요. 실수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회계가 없는 데 중에 부가가 많이 틀리는 거는 이 고지서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하시나 봐요. 이 고지서 제대로. 왜냐하면 이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들도 모르시는 게 하나만 회계를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 고지서 같은 거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담당하시는 보통 그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그 소장님들이 한 분씩 계신데 그분들이 막 이런 것까지 일일이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금액도 틀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가 없어서 만약에 확인이 어려우시면 적어도 고지서만큼은 맞게 부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그 고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뒤에 첨부하세요. 잘 보관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없으시면 안 돼요. 고지서 금액, 세금 계산서 금액 이런 거라도 잘 보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대체전표. 전표는 안 치더라도 얘네라도. 왜냐면 회계가 없을 경우. 이제는 회계를 해야 되니까 전표 뒤에다 붙이시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잘 모아 놓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 비용하고 관리 수입이 딱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회계가 없으면 관리 수입하고 관리 비용이 맞는 건지 확인이 어렵죠. 근데 회계가 있으시면 여러분 손익계산서에서 관리 손익이라고 나면은 관리 손익이나 손실이 나면은 잘못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부가총괄표 확인법 하는 데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가총괄표 확인하고 근데 회계가 없는 분들은 부가총괄표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리고 인사가 계속 변하잖아요 여러분. 회계는 거의 안 변하거든요. 회계 처리 기준이 한번 되면 변경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집합건물 회계법은 지금 많이 좀 허술하더라고요.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 자체가 허술하기 때문에 얘는 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 규약을 통해서 뭐 변경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회계감사님들이 요 회계감사 하시면서 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이제 경비미화원의 야간가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교육을 하시는데 아마 그러셨나 봐요. 원천세 신고를 할 때는 그 총액에다가 그 우리가 신고하는 란에다가 비과세를 안 넣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셨나 봐요. 비과세 안 넣는다고 했더니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 비과세 금액이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던 거예요. 얘기를 막 하시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이건 뭐지? 이거는 뭔 비과세고 저거는 뭔 비과세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원천세 중 이제 비과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요. 예전에는 우리 관리소에서는 식대랑 야간가산 수당, 아니, 식대랑 뭐 그 자가용 그거 정도밖에는 우리가 비과세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원래 넣지 않는 거예요. 얘네들은 넣지 않는 비과세인데 2017년부터는 경비미화원의 야간가산 수당 중 해당하는 분들 올해는 이제 215만 원인가 210인가 요 금액 저는 일자리 지원금 받는 분들은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요 분들 있잖아요. 해당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은 매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표시해야 되는 비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시세 신고 시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가 공부를 안 하면 모르겠죠. 그때는 많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내용이겠죠. 인사는 계속 변해요.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연차는 통상임금으로만 줘야 돼요. 노동부도 그렇게 옛날에 답변했어요. 그리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줘야 돼요. 아니죠. 퇴직금이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줘야 돼요. 그리고 연차도 통상임금으로 아니고 평균임금으로 줘라라고 써 있으면 평균임금으로 줘야 합니다. 그때는 많고 지금은 틀리답니다, 여러분.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겠죠? 자, 수납도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만 쓰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빌딩 마스터라고 요즘 빌딩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는 부가를 약간 전용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보다는 강점이 부가예요.
홍지는 이렇게 회계가 강점이고요. 이 빌딩 마스터는 부가가 강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정산이 미수관리비로 바뀌어요. 우리 퇴사란다. 전출하시는 분들 이 중간 정산 하잖아요. 이 부분을 미수관리비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요것만 사용하시던 어떤 그 본사분이 오셔가지고 이 홍진 거 쓰는 사람들한테 이 날짜에 가서 이게 이제 미수관리비로 바뀐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중간정산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 날짜로 가서 미수관리비가 되면 원래는 가수금 대 재예금 이렇게 잡았던 거를 아니다. 재예금 대 가수금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잡았던 거를 바꾸라고 했어요. 재예금 대 미수관리비로. 그러면서 실제로 이때 만약에 뭐 일자가 변경되면서 뭐 연체료가 붙거나 이랬잖아요. 이거 다 지우라 그랬어요. 그럼 될까요? 안 되죠. 재예금 대 가수금을 했으면 떨 때는 가수금 대 미수관리비로 떨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다시 재예금 대 가수금으로 미수관리비로 떨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되게 당당하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들도 있고 다른 형식들도 있고 다르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맘대로 저도 모르는 게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면 오판이시겠죠?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저도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왜냐하면 저도 빌딩 마스터 사용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이거를 왜 이렇게 바꿨는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를 중간관리비를 미수관리비로 바꾸라고 하고 이거를 왜 그때 가서 이거를 막 하라고 그러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내가 홍진만 사용하고 있는데 빌딩 마스터는 어떻게 알겠으며 다른 프로그램들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써보니까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 맘대로 미수관리비 없애시면 안 돼요. 자꾸 제가 어느 단지를 갔는데 얘네가 부가를 했다가 지웠다가 풀렀다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미수관리비가 막 엉망이에요. 막 금액이. 연체료가 막 이렇게 발생했다 저렇게 발생했다가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홍진한테 야 이거 니네 너무 이상하니까 이거 차라리 없애줘라. 없애고 다시 이거를 하면 안 되냐라고 그랬더니 얘네 하는 맘대로 이 단지권을 맞출 수가 없대요. 왜 그런지도 왜 그런지도 알 수가 없대요. 자기 프로그램 회사에서 하도 넣었다 풀렀다 막 지웠다가 넣었다 막 이래서 자기들이 알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프로그램 회사가 포기한 미수관리비는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잘못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저는 오래됐고 많이 알다 보니까 저도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막 틀리게 할 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틀리게 할 때 있겠죠. 저도 많이 틀리게 하고 여러분도 많이 틀리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은 이렇게 나오면서 말도 이렇게 나갈 때도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틀릴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근데 적어도 내가 뭐가 잘못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뭔지를 알려고 노력을 하고 수정하려고 해야 돼요. 수정하려고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전임격리만 욕하는 애들이 있어요. 전임격리가 안 해서. 전임격리 잘못한 거는 전임격리가 거기까지는 전임격리 잘못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 잘못이에요. 근데 전임격리가 완전 뭐 엄청나게 개판을 쳐놔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뭐 맞출 수 없다 능력이 안 돼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한 거는 본인이 한 거잖아요. 여기까지서부터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본인 거부터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전임격리 거나 아니면은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서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소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뭐 그런 부분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능력이 안 되면 저희 같은 업체에다가 앞에 거 맞춰주세요 하고 얘기하세요. 그럼 뒤에는 쉽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저희한테 이거 뭐죠?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앞에 거를 전임격리가 너무 이상하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이거 본인이 돈 내실 필요 없어요.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찜찜하다 이거죠. 전임격리 한 거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것까지 다 맞춰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2, 3년 차가 베테랑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2, 3년 차 되면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단톡방에서 누가 얘기했을 때 되게 막 당당하게 잘난 척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2, 3년 차가 베테랑 근데 나는 2, 3년 차인데 막 굉장히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 분은 베테랑이죠. 근데 뭐 2, 3년 차가 그렇다고 2, 30년 차가 베테랑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공부 안 하면 베테랑 아니에요, 여러분. 본인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내가 혹시 그 우물안 개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방식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방식이 있진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항상 조금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인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귀엽죠? 저희 아들입니다. 요즘 말 좀 안 듣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뭐 저야 여러분들이 회계처리 잘못해갖고 저희 업체에다가 많이 얘기해 주셔서 해주시면 저희야 감사해요. 솔직히 말하면. 되게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이 방면에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격리 쪽에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침이 지침? 너무 거창하지만 좀 그래도 앞에 서서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여러분께 모범이 되고 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좀 하시고 내가 뭔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면 전임 격리가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전임 격리가 감가상각을 안 했어요. 직기비품에 대해서 부과를 안 했어요. 이게 전에도 안 했는데 나도 안 할 거예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니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전임 격리 거는 전임 격리 책임이고 내가 잘못한 건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거 들으시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나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만 아니라 판도라님도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본인도 이렇게 자꾸 틀리고 이러니까 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요. 다정한 댓글 요즘 달아주시는 분들이 좀 늘어서 제가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 댓글을 보면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되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다정한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자료들을 제가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가입하셔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신 자료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저는 계속 최신 자료를 저희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뭐 7월, 8월에 나오는 어떤 업무나 이런 거에 필요한 자료도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엑셀 자료 같은 것도 저희는 계속 만들어서 올려드려요. 필요하실 수도 있도록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도록 그러니까 많이 가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희 아들 음성 한번 더 들어봐요. 구독과 좋아요, 보고 알림 그만두도록 설정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